반갑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저자 이재성입니다. 독서는? 예, 독서는 생존이다.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으세요, 주제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 참 우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 전쟁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전쟁터인 것 같아요. 나라도 지식과 힘이 없으면 침탈을 당하죠. 개인은 어떨까요? 나름대로 직장인 또는 CEO 이런 입장에서 여기 와서 강의를 듣지만 지금 나의 현재 이 모습이, 이 위치가 얼마나 계속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다라는 건 97년도에 증명이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독서는 생존이다 이 특강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취미로만 생각해왔던 독서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는 시간을 한번 계기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빌어서 만나게 됐습니다. 본래 직업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여기 와 있는 거죠. 저는 말이죠, 독서를 생존으로 받아들인 게 27살 때 받아들였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이제 독서에 대해서 취미 이상의 절실한 그런 욕구를 느꼈는데 그 욕구로 끝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잘해봤자 뭐 일주일에 책을 한 3권 정도밖에 못 읽더라고요. 목숨이 달린 사람이 일주일에 책을 3권 읽는다는 거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작가를 꿈꿨던 사람이. 그래서 사고방식을 전환을 했는데 제가 사고방식을 전환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 또는 밑바닥에서 굉장히 불가능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생존의 위기에 부딪혔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죠? 뭡니까 그 공통점은?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 내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내 자신이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전 직원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잖아요. 그런데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4,5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성공한 직장인 CEO와 그렇지 못한 직장인 CEO 4,5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성공하는 직장인, 성공하는 회사, 성공하는 CEO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먼저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망하는 회사일수록 위기가 닥치면 모여서 회의만 하더래요. 우리의 상식을 깨는 거죠. 위기 상황은 언제입니까?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도 위기 상황입니다. 내가 못 나가고 있을 때도 위기 상황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가 아닌 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자신의 환경과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조직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파워, 그 파워는 다름 아닌 책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비결을 아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 이 비결을 모르고 겉가지를 맴도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과 미국과 대립관계입니까? 적국관계입니까? 우방관계 아닙니까? 우방관계여도 우리나라 힘이 부족하니까 뺏기잖아요. 그 역사적 원리를 세종대왕은 알았던 겁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생존 의식을 느끼고 더욱더 독서에 미쳐 있었던 겁니다. 임금이 돼서 더 열심히 독서하잖아요. 독서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아니까. 세종대왕이 그냥 저절로 깨달았을까요? 책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중국의 역대 군주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황제가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생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책에 목숨 건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책을 읽든 강의를 듣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책을 읽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죠. 강의를 듣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강의장의 주인공이 접니까? 강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오산인 거예요. 이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퍼서 갖다 드려도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 자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제대로 돼야지.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의식이 변화돼야지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조직도 변화되고 나 다음에 너 다음에 우리거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제 이야기를 모든 것을 지금 뭡니까? 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나에 맞춰서 입체적인 독서, 입체적인 강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세종대왕이든 누구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세종대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순식간에 나를, 세종대왕도 떠올리고 강사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나, 삼각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독서에서 길러지는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종대왕과 이지성과 나 자신 3명을 삼각형을 동시에 띄워서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면 여태까지 독서를 헛해온 거죠. 잘못해온 거죠.
진정한 독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책을 내가 읽었는데 내 자신이 내가 변화했다라고 느끼면은 그건 변화는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진짜로 내가 책을 읽어서 변한 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자네 요새 좀 변했어. 당신 요새 변했어. 말하는 것도 변하고 생각하는 것도 변했어라고 옆 사람들이 증언을 해줘요. 내가 만약 여태까지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어왔는데 옆에 사람들이 너 왜 맨날 하는 짓이 그 모양이냐? 이런 말 했다. 헛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은.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판사 도와주려고 책을 읽습니까? 서점 먹여 살리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죠.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초등학교 때 이미 수준 높은 독서를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당이나 강남, 목동 이런 데 가면은 영어 원서를 읽는 애들도 많습니다. 한 반에 5-6명이 돼요. 우리 때하고 진짜 천지개벽이에요.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는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직접 우리 반 애들이 그랬으니까. 뭐 글로벌로 나가잖아요, 대학을. 에세이 써야 되고 가서 대학 들어가서도 문제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독서를 시켜요. 원서로 독서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독서를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경쟁자가 되는 거니까.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문화에 푹 빠진 아이들이 강남, 분당, 목동 이런 쪽으로만 가면은요, 과외 받으면서 그냥 그 책 전체를 막 굉장히 두꺼운 책을 과외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나가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사회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뒤에. 그때 여러분은 40세나 50세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중간 관리자도 될 수 있겠고 CEO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나보다 또 똑똑한 내 머리 위에 앉아있는 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회사는.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독서의 초점이 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신문을 읽을 때도, 신문도 일종의 독서 아닙니까? 신문을 읽을 때 거실을 서재로 이런 캠페인이 나오면 내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 그래.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런 멋진 문화가 생기는구나.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죠. 책을 읽은 사람은 나하고 관련돼서. 그러면 서재 거실에서 자란 아이들이 15년 뒤에 내 밑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과연 이 아이들을 다룰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 직원들에게 10년, 15년 뒤에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시하지 않을까요? 책도 안 읽고 얘기해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글로벌 마인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비록 그 분야의 독서는 안 했을지라도 회사에 들어오면은 뭡니까? 먼저 책을 읽어야 한다. 그 분야의 책을 몇 년에 걸쳐서 200권, 300권, 500권씩 읽어나가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독서가 생존이라는 거예요. 주자, 이분이 한 독서는 어떤 독서냐면 목적형 독서입니다. 목적형 독서는 뭡니까? 철학 고전이라든지 문학 작품을 읽는 독서를 목적형 독서라고 하죠. 독서 자체의 만족, 즐기는 그런 독서입니다. 독서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수단형 독서에 더 관심이 있으려고 생각해요. 대부분 경제, 경영, 자기계발서적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계실 텐데 이런 책들은 수단형 독서라고 그래요. 뭐냐면 여기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최대한 뽑아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목적. 그게 바로 이제 수단형 독서인데 놀라운 사실은 주자가 수단형 독서를 한 게 아니라 목적형 독서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학고전만 옆에 끼고 산 사람입니다. 철학고전이 얼마나 졸립니까? 몇 줄만 읽어도 잠이 쏟아지는 이런 철학책을 이 사람은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단형 독서를 하는 우리들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려는 이런 독서를 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책을 문화생활로 생각하면 그 사람 굉장히 큰 오산을 하는 겁니다. 독서로 성공한 사람 중에 책을 문화생활로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책을 내 인생을 건 전투로 생각을 했습니다. 링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책을 읽고 특강을 항상 들으러 갔는데 가는데 걸어서 반나절, 오는데 반나절 이런 거리를 다 떨어진 구두 신고 왔다 갔다 해서 왜 그랬을까요? 책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집에. 나 재능도 없고 학교도 좋은데 못 나왔고 부모도 돈이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세상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이 사회에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꿈인 노예 해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링컨은 지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책을 선택을 한 거죠. 통틀어서 책에 미쳐서 살았어요. 한 권을 샀다.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사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를 사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책을 펼치는 순간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와 저자 간의 진검승부. 내가
저자를 죽이느냐, 저자가 나를 죽이느냐. 그런데 대부분 저자한테 다 죽어요. 책을 읽고 나서 첫 번째, 책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 두 번째, 책 내용이 너무 싫어. 세 번째 경우도 있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외하기로 하고, 이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건 제외해요. 이건 독서하고 아무 상관,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바로 배기로 사용하면 돼요.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거나, 이 분야는 아닌 거예요, 내가 전혀 아닌 거예요. 얼른 도망 나와야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책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습니까? 책을 덮으면서 어떻게 하죠? 컴퓨터에 앉아서 리뷰를 쓰죠. 뭐 책이 어떻고 그냥 가슴이 후련하고 막 좀 창문에 별이 비치는 것 같고 막 저자를 만나고 싶고 막 씁니다. 저자한테 죽은 거야. 책을 딱 덮었는데 짜증나. 뭐 이딴 소리를 덮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건 이 저자 뭘 모르는 것 같아. 계속 나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만 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해. 너무 싫어요. 책을 딱 덮어서 짜증나 던져버렸어요. 저자한테 죽은 겁니다. 첫 번째 경우, 책이 마음에 들던 마음에 안 들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책을 딱 덮고 났을 때 내가 이 저자를 이겼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여기는 느낌의 이제 단계인데, 책을 읽고 그냥 뭐 좋았다, 어쨌다, 감상문 쓰고 이런 단계는 뭡니까? 지식의 단계, 감정과 지식의 단계. 근데 책을 딱 덮고 나서 한바탕 전쟁을 치른가, 전투를, 굉장히 격렬한 전투를 치렀는데 내가 이긴 것 같아. 저자는 죽었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활자를 가지고 나를 공격합니다. 표창이 될 수도 있겠고, 그 활자는 총알이 될 수도 있겠는데, 나는 계속 파파박 맞아요. 저자에게 완전 흡수가 돼버린 거죠. 내가 저자를 흡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저자에게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저자를 빨아들여야 돼요. 내가 저자에게 빨려 들어간 대표적인 독서는 무엇입니까? 보고 막 너무 정신이 없어. 근데 딱 덮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대표적인 내가 빨려 들어간 거죠. 추리 소설, 연애 소설,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목적형 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읽을 때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넘기다가 끝나고 딱 나면 벌써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분명 독서를 했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저자에게 빨려 들어간 게 대표적인 독서죠. 제 책 이야기를 할게요. 꿈꾸는 다락방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한 챕터 이 부분을 놓고 회자내버리고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는데 저자에게 빨려 들어간 독서가 아니라, 회전하는데 어떻게 회전을 하느냐. 내가 계속 판단을 내리는 거죠. 분명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반론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자기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당신이 이렇게 썼는데 내가 연구한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틀렸다, 또는 거기에 따르면 나는 이런 결론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식으로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내가 저자와 진검승부를 해서, 이 정도가 뭡니까? 비긴 거죠. 비긴 거. 이긴 게 아니라 비긴 상태죠. 비긴 상태. 서로 대치. 내가 피해를 안 본 상태죠. 여러분, 저자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자는 여러분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펜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빨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빨려들면 안 됩니다. 내 지력은 파릇파릇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책을 딱 읽고 나서 쫙 읽고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른 책과 비교를 하고 그러는 거죠. 요 최근에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이 굉장히 인기인데, 언제나 인기긴 하지만 부자가 되는 책이 딱 나왔어요.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뭐 100억을 벌었다, 이런 책을 내가 하여튼 읽게 됐다고 해봐요. 저자에게 죽은 대표적인 독서가 뭡니까? 덮고 나서 역시 주식 이런 얘기하는 놈들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하고 딱 덮은 거. 그게 대표적인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바로 컴퓨터 켜고 주식 사는 거. 이게 두 가지예요. 살아남는 독서, 내가 저자를 이기는 독서는 뭡니까? 물론 그 전에 이 사람은 굉장히 사전 독서를 많이 하겠죠. 평상시에 늘 독서를 하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겠죠.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쫙 읽고 뭡니까? 최소한 미국의 가장 윤리적인 투자자인 존 템플턴이나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 이 사람의 주장을 비교를 하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말이 있잖아요. 이 말과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주식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과 비교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을 내려서, 지금 이 저자가 자기에게만 통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다거나, 이 저자의 이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은 틀리구나, 이 부분은 윤리적인 면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저자의 어떤 핵심 메시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나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 이 정도 단계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자에게 빨려 들어간 겁니까? 저자가 나에게 던져준 소스를 뭡니까? 빨아들인 거죠. 내가 소화를 하듯이.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를 먹고 이게 뒤로 배출이 되잖아요.
배출이 되는데 먹은 그대로 배출이 됩니까? 영양분을 다 배에서 다 빨아들이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책을 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두뇌로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야죠. 이런 스타일로 가는 독서가 승리하는 독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저절로 입체적인 사고방식이 생기고 비판적인 능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습관이 자기 생활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CEO가 돼서 조직을 이끈다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내가 우리 팀에 우리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거나 나 혼자만의 고정관념이라든지 주변 사람이 어설픈 이야기에 이렇게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이야기와 그 분야의 또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내 생각과 또 언론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이런 자료들 모든 것들을 합산을 해서 내 길에 최고로 맞는 플랜을 내가 짤 수 있는 능력이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 이 독서는 뭡니까? 전투에서 이기는 독서라는 거죠. 저자에게 빨려들어서 와 이러고 끝나는 독서가 아니라 책을 덮고 났을 때 내가 저자를 완전히 이겼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독서. 이런 독서만이 사람을 성공하게 하고 이런 독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책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런 저자에게 늘 죽었죠. 굉장히 오랜 세월을. 저는 이제 글을 쓰니까 이런 독서를 하는데 1000권을 읽어도 2000권을 읽어도 좋은 글이 안 나와. 나만의 글이 안 나오는 거야. 나만의 독특한 성과, 남을 압도할 수 있고 남을 뛰어넘는 성과가 안 나오는 거야. 책 속에 길이 있다는데 그놈의 길은 다 곁길이야. 내가 가는 길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연구를 했죠.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독서를 하는가. 이 사람들은 독서가 전투였구나. 저자를 항상 이겼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독서 습관이 내 생활, 내 조직의 일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적용이 돼서 굉장히 현실적인 토대에서 굉장히 창조적으로 앞으로 나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제가 이것을 저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책을 읽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한 줄만 읽어도 오만 잡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요. 옛날에는 책을 한 권을 읽으면 책과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저자와 나밖에. 그런데 지금 읽을 때 그동안 내가 읽은 모든 책의 저자들이 다 함께 읽어. 다 함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을 철두철미하게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이 잘 나가기 시작해요.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에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저자를 이기는 독서를 한 대표적인 인물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워렌 버핏의 스승 찰스 먼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자를 이기는 독서를 한 사람이에요. 전투에서 승리하는 독서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지는 독서를 했어요.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을 이제 멘토로 모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 그 책이 기발 시점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현명한 투자자를 마치 바이블처럼 애독을 했는데 이분이 책을 읽고 너무 좋은 거야. 새로운 세계예요. 완전 푹 빠져가지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야, 투자를. 그레이엄은 이제 같이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주식을 사서 회사의 주식을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찰스 먼거도 벤자민 그레이엄의 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독서를 이기는 독서를 했어요. 벤자민 그레이엄 책을 읽되 그 저자에게 완전히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거기서 도출을 해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한계를. 그래서 이분이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간의 수익을 내줄 양질의 사업을 매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개념을 확립을 해요. 가격 결정력, 브랜드 네임, 품질, 프랜차이즈의 지속성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다 보면서 투자를 하는 습관을 자기 스스로 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한적 시각에서 다방면으로 5가지를 더 뻗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에게 알려줍니다. 자기가 보니까 워렌 버핏이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인데 독서를 처음에는 잘했죠. 굉장히 잘했죠. 잘해서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그대로 참 잘해서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는데 찰스 먼거가 보기에 워렌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보다 더 그릇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위대한 투자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가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더 위대해졌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찰스 먼거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런데 워렌 버핏은 너무 그냥 저자에게 죽어버려가지고 그 뛰어난 워렌 버핏이 천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독서를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성공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찰스 먼거의 시각. 진정한 독서를 한 사람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찰스 먼거가 워렌 버핏의 제한적 사고를 깨트려주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만일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칼날에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면, 다시 결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 정도까지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나온 내가 워렌 버핏이라면 나의 벤자민 그레이엄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책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책을 모르겠으면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 다시 재결전을 해야 하는. 이제 기초를 넘어가서 기본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기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을 쌓기 위한 독서는 첫 번째, 서점이라든지 도서관에 가면은 말이죠. 먼지 자욱한 책들을 좀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읽지 않는 책, 남들이 제목만 들어본 책, 또는 남들이 제목도 모르는 책, 그런 책일수록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소스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읽는 책의 권수를 늘려야 돼요. 자, 최고 경영자들이 1년에 100권에서 많으면 300권을 읽는데 10년이면 1000권에서 3000권이죠. 거의 3000권 정도 되면은 소규모 도서관 하나 세울 수 있는 양입니다. 내가 한 달에 한 권 읽어요. 그것도 많이 읽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권 읽어요. 12권을 읽어. 10년이면 몇 권입니까? 120권이죠. 책꽂이 하나 다 들어가요. 책꽂이와 도서관을 비교해 보세요. 내 두뇌가 책꽂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책의 공수를 굉장히 늘려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시간 더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책을 읽습니다. 돈 아깝다라는 핑계 대지 마세요. 도서관 가서 공짜로 대출해서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읽지 않는 책을 읽어라. 물론 다른 사람이 읽는 책은 기본으로 읽고 다 읽고 책을 필사라는 겁니다. 필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요한 부분, 나에게 뭔가를 도전을 던져주는 부분을 밑줄을 그어두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펴서 그것을 베껴 써요. 손이 좀 아프죠. 베껴 쓰기도 하고 워드로 쳐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다시 한번 읽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읽는 거하고 파워면에서 한 1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기가 필사 베낀 부분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죠. 남들이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사람만이 남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독서를 할 때도. 남들이 안 읽는 책을 읽고 누가 베껴 씁니까? 베껴 쓰고 누가 베껴 쓴 걸 또 읽어요. 하지만 나는 읽는 거예요. 왜? 그럴 때 내 경쟁력이 살아나니까. 독서는 생존으로 받아들이는 이 장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고 생존을 넘어서 성공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저자의 강의를 들으라는 겁니다. 저자는 동의안 얘기했는데 혼자 서예안을 떠올리면서 읽는 거예요. 이상한 독서가 되겠죠. 저자를 만나서 직접 강의를 들어봐야지. 요새는 인터넷도 많기 때문에 또 TV 틀어보면 TV 특강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저자의 강의를 들어서 내가 책에 대해서 잘못 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교정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1차 대결은 책으로 하고 2차 전투는 강의장에서 벌어지는 거죠. 제 강의를 들을 때도 끝나고 나서 다 죽어있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 한 명 살아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죠. 자기 자신이 판단을 내릴 일인데 전투의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이벤트에 불과해요.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면 독서를 할 때 가장 의미 있는 독서를 하고 싶다면 이런 독서를 하세요. 처음에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을 정하세요. 내가 되고 싶은 인물. 내가 CEO가 되고 싶다라고 정했다라고 합시다. 독서에 이제 플랜을 짜야 되겠죠. 어떻게 플랜을 짜야 할까요? 링컨의 전기와 자서전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읽습니다. 링컨의 전기라든지 링컨 관련 자서전이 가장 좋겠죠. 찾아 읽어요. 찾아 읽어서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어떤 식으로 읽었는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해요. 굉장히 작아요. 링컨과 비스무리한 리더십을 가진 간디도 될 수 있겠고 이런 수많은 링컨의 이상가는 또는 준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쭉 내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전기를 읽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책을 어떤 식으로 읽었나를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CEO를 목표로 한다면 CEO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CEO들의 인터뷰 자료라든지 세계적인 CEO들의 인터뷰 자료, 전기, 자서전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한 20권, 10권에서 20권 정도 읽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나이 때 무슨 책을
읽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읽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사에 처음에 신입사원이 됐을 때 어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었는가, 중간 관리자가 됐을 때 어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었는가, 이 사람이 중역이 됐을 때 어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었는가, 독서 로드맵을 미래 설계를 하는 거죠.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것만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의미가 아닌데 이게 뼈대라는 거예요. 설계도. 이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이 사람들의 준하는 지식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철두철미하게 독서에서 얻은 겁니다. 저도 이건 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적용을 해서 늘린 거예요. 확장을 시킨 개념을 확장시킨 거죠. 이게 뭡니까? 저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죠. 일직선으로 쭉 가는 길이 있는데 나 혼자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독서도 뭡니까? 독서도 비용이든 시간이든 뭐든 전략을 해야겠죠. 최단 기간 내가 이 독서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코스를 쫙 뽑아서 이 길로 미친 듯이 달려가야 돼요. 성공하는 독서고 독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를 굉장히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기계발 작가라고 하기도 그런데 자기계발책 제가 나온 책 20권 중에 4분의 1밖에 자기계발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다른 분야인데 제가 자기계발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의 또 다른 직업이 자기계발 작가였습니다. 미국의 국부가 자기계발 작가였고 자기계발 책을 써서 끝없이 미국민을 계몽시킨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자기계발이나 경제경영을 굉장히 폄하하는 분위기죠. 처세로. 그런데 말이죠. 선진국들은 미국이나 일본같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앞서가는 나라들은 말이죠. 그 나라의 국부가 자기계발 작가일 뿐더러 현대 일본의 토대, 경제대국의 토대를 만든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자기계발 서적을 성경처로 매독했다는 사실. IMF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계발 시장이 열리고 자기계발 책을 읽고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강한 나라로 만들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이런 책들에서 자기계발 서적이 굉장히 큰 그 독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책을 그냥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말 좋아했던 책은 제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만화책만 읽었어요, 정말. 그러다가 이제 작가의 꿈을 정하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년은 그냥 읽었어요. 그냥 책에 치였죠. 너무 힘들고 읽는데 책인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붕 뜬 느낌이고 어쩌다 뭔가를 딱 발견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친구 만나면 잊어버리고 뭐 이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 기분이 좀 안 좋은 날은 하루에 7권도 읽었던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독서법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광적으로 독서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이제 생존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제 미친 듯이 읽었는데 그때 뭐 한 3년 동안 읽은 책이 뭐 1,500권. 재밌는 사실은 그때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출근 때부터 저녁 6시 반까지는 학교에서 완전히 매어 있었던 정말 책 한 번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존 의식이 저에게는 굉장히 있었거든요. 공무원 서열학에서 늘 이렇게 편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래 제 꿈이 또 작가였기도 했지만은 나는 여기서 탈피해서 내 꿈을 찾아서 떠나야겠다. 내 꿈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생각과 한편으로 내가 지식과 능력과 힘을 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재능이 있나 돈이 있나 저 20살 때부터 글 썼어요. 뭐 아무 재능이 없었습니다. 글에 대한 것도. 집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집에 뭐 장남이고 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없잖아요. 내가 무슨 뭐 부동산 부자도 아니고 막 뭐 주식이 막 뭐 이렇게 막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식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굉장히 위기의식을 저에게 막 계속 부여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여기서 굉장히 특출난 능력을 내가 스스로 얻지 못하면 교사하다가 나중에 지금이야 교사 잘하지만 나중에 이 공무원 철밥통이 깨지면 50세에 깨지면 나 어떻게 하라고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때 그런 절박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 오히려 교사가 부족해서 난리였던 때. 그런 때 내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먼 미래를 바라면서 스스로 위기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그리고 그 벼랑을 탈출하고 하늘로 날아올라가기 위해서 책이라는 날개를 자기 등에다 달았다는 사실을 제가 책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수가 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직장인이니까 시간이 없다. 이건 핑계입니다. 핑계. 내가 진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의식을 갖고 있다라면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의 미래와 우리 가족의 미래와 또 심지어 우리 회사와 우리 국가의 미래까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미친 듯이 읽었는데 실패하는 독서였던 거예요. 이제 독서는 전투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이제 작가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재주를 부려야죠. 그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특별한 뭔가를 내가 내적인 파워를 얻어야겠다. 강렬하게 구하니까 구하면 얻어진다고 그러죠. 강렬하게. 정말 내가 작가로서 살아남고 살아남는 수준에서는 뭡니까? 제가 보니까 저자하고 만나서 진검 싸움에서 이기면 살아남는 작가가 되더라고요. 적수를 만나면 하늘로 훨훨 날아가야 돼. 닭 줬던 개 쳐다보듯이 이제 쳐다보는 거죠. 이런 경지 역시 이것도 독서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성공한 작가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달리기 하면서도 막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 능력이 좀 빨리빨리 얻어졌으면 좋겠다. 막 꿈속에서도 독서를 하느니 뭐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말이죠. 책 한 권이 이렇게 책 제목이 딱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서점에 꽂혀 있으면 딱 꺼내서 제목만 봐도 이 책이 어떻게 됐고 이 책을 어떻게 내가 만약에 이런 주제로 책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게 쫙 나와요. 책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나는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끌어내줘라고 말을 걸어온 단계인데 지하철 계단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막 뇌였던 것 같은데 막 하얀 빛이 나오면서 막 제 뇌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막 싹 사라져버려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100% 긍정으로 이제 제 미래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것만 100% 되면서 그게 이제 글을 쓰면서 굉장히 이제 큰 파워, 독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파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그냥 읽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미친 듯이 파고드는 양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단계, 두 번째는 독서의 양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뭡니까? 전투에서 승리하는 단계. 여기까지만 오면 대한민국에서 다 성공합니다. CEO 돼요. 근데 여기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어. 책이 말을 걸어온 단계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작은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창조적인 마인드고 그 뿌리는 책이다. 독서는 생존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